제7장 거미줄에 갇힌 마야. 지파리 푸크와 헤어진 마야는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인간에 대해 푸크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푸크와 인간과의 관계가 옳다고 생각되지도 않았다. 마야는 인간에 대해 푸크와는 아주 다르게 생각했다. 마야가 상상하는 인간은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푸크가 말한 어딘지 모르게 천박하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드는 인간의 모습은 도무지 믿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감히 인간의 집으로 들어가 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인간이 마야의 방문을 반길지 아닐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마야는 절대로 누군가를 성가시게 할 마음은 없었다. 마야는 다시 한번 카산드라의 말을 떠올렸다. 인간들은 착하고 똑똑하단다. 힘도 세고 세력도 막강하지만 절대로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는 법은 없어. 아니, 오히려 인간들이 가는 곳에는 질서가 잡히고 번영이 찾아오지. 인간들은 우리 꿀벌들에게 호의적이야. 그래서 우리 꿀벌들도 기꺼이 인간들의 보호를 받고 꿀을 나눠준단다. 인간들은 우리가 겨울을 날 만큼 꿀을 남겨놓을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고 우리의 적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지. 야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 가운데 인간들에게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우정을 맺는 동물은 정말 드물단다. 두고 보렴. 다른 곤충들이 인간을 욕하는 소리를 엄청 자주 듣게 될 테니 하지만 그네들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따금씩 인간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무작정 숲으로 가는 순진한 꿀벌들도 있어. 하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아. 꿀을 탐내는 적들이 워낙 많아야지. 대개의 경우는 도시 전체가 처참하게 사라지고 만단다. 그동안 지어놓은 집이며 낳아놓은 알이며 할 것 없이 모두 그게 다 무분별한 짐승이 꿀에 대한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야. 카산드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야는 카산드라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어느덧 오후가 찾아왔다. 마야는 커다란 채마밭 위를 날았다. 해는 채마밭에서 자라는 과일나무들 뒤쪽에 걸려 있었다. 나무에 피었던 꽃들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마야는 헤아릴 수조차 없이 가득 피었던 꽃들의 반짝거림을 생생히 기억했다. 꽃들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빛보다 밝게 황홀할 정도로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피어 있었다. 달콤한 향과 어른거리는 빛에 취해 지내던 행복한 시절. 마야는 살아있는 한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마야는 어느 나무 위를 날아가면서 언젠가 그런 날이 다시 오리라 생각했다. 그러자 이토록 놀랍고 멋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야 눈에 정원 가장자리가 들어왔다. 순결하게 빛나는 백색 꽃뿌리 한가운데서 노름스름한 얼굴을 곱게 드러낸 제스민 꽃들이 하얀 별처럼 반짝거렸다. 달콤한 꽃향기가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마야에게까지 전해왔다. 아, 그리고 보리수. 이 계절에 꽃을 가득 피우는 나무들 가운데 보리수도 있지 않았던가? 마야는 붉은 저녁 해가 마지막까지 걸려있는 크고 듬직한 보리수 나무들을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마야는 블랙베리 덩굴 사이를 날아갔다. 블랙베리 덩굴에는 벌써 초록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꽃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야가 제스민 꽃으로 가기 위해 날아오르려는 순간이었다. 뭔가 느낌이 낯선 것이 마야의 이마와 어깨와 날개를 순식간에 덮치는가 싶더니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야는 희한한 일을 당해 자기가 더는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밑으로 맥없이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은밀하고 사악한 힘이 마야의 더듬이와 날개와 다리와 날개를 보이지 않는 올감에 붙잡아 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마야는 떨어지지 않았다. 날개를 움직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야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아주 보드랍고 여리하면서도 탄력 있는 무언가가 마야를 떠받친 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하며 산들바람이 떨어진 이파리를 가지고 놀듯 마야의 몸을 튕겨댔기 때문이다. 마야는 조금 불안했지만 아프지도 불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기분은 참 이상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뭔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 뒤에서 자기를 염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야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올가미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다. 조금만 애를 쓰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마야는 아주 가늘고 탄력 있는 은실이 제 가슴 위에 가로질러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화들짝 놀란 마야가 그 은실을 잡아 떼려는 순간 이번에는 손이 거기에 쩍 들러붙어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았다. 또 다른 은실은 마의 어깨 위를 지나 날개로 내려간 뒤 양 날개를 한데 붙들어 매놓았다. 그 바람에 마야는 날개짓조차 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저기에 또 저쪽에 그야말로 마야의 몸이 허공이니 가릴 것 없이 무색 투명하게 반짝이는 끈끈이 은실들이 그물처럼 뻗어 있었다. 마야는 공포에 질려 있는 대로 비명을 질렀다. 그제서야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거미줄에 걸린 것이다. 초록색 나무 위로 황금빛 햇살이 반짝이고 곤충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새들이 허공을 미끄러지듯 고요한 여름날 겁에 질려 울부짖는 마야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까이에서 제스민 향이 은은히 풍겨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야가 날아가려던 그곳,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푸른 날개에 구릿빛 점이 박힌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마야의 곁을 지나가다 거미줄에 걸린 마야의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아이 가여워라. 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길 빌어요. 안 됐지만 난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군요. 하지만 나에게도 같은 운명이 닥칠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밤에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난 아직은 즐거워요. 잘 있어요.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밝은 태양만은 잊지 말길 바래요. 나비는 꽃과 해와 삶의 기쁨에 취해 훨훨 날아갔다. 마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마야는 모든 희망과 침착함을 잃고 거미줄에 꽁꽁 묶인 날개와 다리를 이리저리 버둥거리며 있는 힘껏 소리 지르고 붕붕 소리를 냈다. 도와달라고 고함은 질렀지만 마야 자신도 누구한테 외치는 소리인지는 알지 못했다. 마야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거미줄에 얽혀 들어갔다.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마야의 머릿속에 카산드라의 경고가 떠올랐다. 거미줄을 조심해야 한다. 거미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하면 우린 아주 처참하게 죽고 말아. 거미는 냉혹하고 교활해서 한번 잡은 먹이는 절대 놔주는 법이 없어. 죽음의 공포는 절망으로 변했다. 마야는 거미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썼다. 그러나 그물을 지탱하는 길고 두꺼운 줄 하나가 끊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야는 거미줄이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거미줄에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위험해질 뿐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마야가 잠시 숨을 돌리려 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커다란 블랙베리 이파리 밑에 숨어있는 거미가 눈에 들어왔다. 음산한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마야를 덮칠 듯 나뭇잎 밑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괴물을 보는 순간 마야는 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 거미는 잔인한 눈빛을 번쩍이며 냉혹하고 끈기 있게 어린 마야를 노려보았다. 마야는 외마디 소리를 내질렀다. 겁에 질려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인정사정 없이 보이는 이빨, 퉁퉁한 몸뚱이를 받침대처럼 우뚝 떠받치는 긴 다리, 온몸을 뒤덮은 갈색 털, 마야는 그런 괴물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저 괴물이 당장에 마야에게 달려들 테고 그러면 마야의 삶도 끝나리라. 순간 마야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마야는 아주 날카롭고 앙칼진 소리를 냈다. 꿀벌들이 공격할 때 지르는 특유의 소리로 막 곤충이라도 익히 알고 모두 두려워하는 소리였다. 마야는 어느새 두려움과 고통을 잊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로 호락호락 목숨을 내놓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졌다. 마야가 거미에게 있는 힘껏 소리쳤다. 이런 교활한 수술을 부리다니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두고 봐요. 자, 어서 와서 날 죽여봐요. 꿀벌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요. 거미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미의 모습이 어찌나 무시무시한지 마야보다 훨씬 더 큰 곤충도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야는 격분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썼다. 툭! 그물을 지탱하던 기다란 줄이 하나 끊어져 나갔다.
벌처럼 큰 곤충이 아니라 모기나 파리처럼 작은 곤충을 잡으려고 쳐놓은 거미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마야는 점점 더 거미줄에 얽혀들 뿐이었다. 그때 거미가 쓱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야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다. 민첩한 다리로 외줄을 타고 온 거미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거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무슨 권리로 내 그물을 망가뜨리는 거요?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하필 평화로이 살아가는 나 같은 운전자를 괴롭히냐고요? 마야에게는 정말 뜻밖의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 거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마야는 이제 살았다는 기대감과 행복감에 들떠 몸을 떨었다. 거미는 생김새는 무시무시했지만 나쁜 마음을 품은 것 같지는 않았다. 실수였어요. 당신의 그물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걸리고 말았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마야가 외치자 거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 작지만 참 통통하네요. 거미는 그렇게 말하더니 또다시 다리를 번갈아 가며 외줄을 잡고 다가왔다. 외줄이 흔들거렸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 보이는 가녀린 외줄이 그렇게 커다란 거미의 몸무게를 지탱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마야가 거미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최선을 다해서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왔어요. 거미는 그렇게 대꾸했지만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얼굴에 분명 미소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미는 뭔가 나쁜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바람에 내 그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잠깐만 좀 얌전히 있어요. 풀어줄 테니깐요. 마야가 소리쳤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야 옆으로 바짝 다가온 거미는 먼저 마야가 그물에 얼마나 단단히 걸려 있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당신 침은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미의 표정이 얼마나 음흉스럽고 뻔뻔하던지 마야는 거미가 이제 곧 자기 몸에 손을 댈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래도 그런 내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했다. 침은 걱정하지 마요. 몸 안으로 넣어둘 테니까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줘요. 자,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요. 아유, 아까운 내 그물. 마야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너무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마야는 눈을 감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마야는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이 거미가 갓 뽑아낸 끈적끈적한 거미줄로 칭칭 감겨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마야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마야는 그제야 거미의 간교한 술책을 알아차렸다. 온몸이 꽁꽁 묶여 그물을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마야는 날개도 팔다리도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몹시 서글플 뿐 더는 화도 나지 않았다. 세상에 이렇게 나쁘고 못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을 줄이야. 이제 죽음의 깊은 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구나. 밝은 해야 잘 지내렴. 꿀벌 친구들아, 행복하게 살아. 내가 왜 너희들 곁을 떠났을까? 자, 다들 안녕. 내겐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 거미가 조심스레 옆으로 조금 물러섰다. 여전히 마야의 침을 겁내는 것 같았다. 거미가 빈정댔다. 그래, 기분이 좀 어때요, 꼬마 아가씨? 자존심이 너무 강한 마야는 그렇게 옳지 않게 살아가는 거미와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다. 묵묵히 침묵을 지키던 마야가 잠시 뒤 슬픔을 견디다 못해 짧게 한마디 했다. 어서 죽여요. 지금 당장요. 거미가 끊어져 나간 거미줄을 다시 묶으며 대꾸했다. 어이씨구, 내가 당신처럼 멍청한 줄 알아요? 당신은 가만히 매달아 둬도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요. 난 당신이 침을 쏠 기력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를 빨아먹을 거예요. 그나저나 당신이 내 그물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지 보지 못하는 게 유감스러울 따름이에요.
이 꼴을 봤으면 그래 나 같은 거 죽어도 싸 싶을 거예요. 거미는 재빨리 땅으로 내려가더니 새로 뽑아낸 거미줄을 작은 돌멩이에 감아 단단히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다시 올라와 마야가 매달려 있는 줄을 잡더니 자기 포로를 어디론지 천천히 끌고 갔다. 자, 그늘로 데려가 주지요. 햇볕에 너무 바짝 말라버리면 맛이 없으니깐요. 그리고 저 위에 계속 걸려 있으면 평소 조심성이 없던 곤충들도 보고 놀라서 피해갈 테니깐요. 더욱이 휘파람새가 내 그물에 걸린 먹이를 훔쳐갈 때도 있거든요. 아, 그나저나 당신도 내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내 이름은 데클라예요. 무당검이죠. 당신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기름이 먹은 살이 통통하니 아주 맛있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가여운 마야는 자기를 천천히 굶겨 죽이려는 거미의 잔혹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마야는 블랙베리 덩굴이 우거진 그늘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렸다. 바닥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이었다. 마야는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리란 것을 곧 깨달았다. 마야는 조용히 흐느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마야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하긴 누가 과연 마야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고향에 있는 꿀벌들은 마야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를 텐데. 그러니 그들이 마야를 구하러 몰려올 일은 없었다. 그때였다. 마야의 머리 밑에서 누군가가 풀숲을 헤치며 퉁명스럽게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마야는 그 말소리를 똑똑히 알아들었다. 어르신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야의 가슴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야가 아는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바로 쇳덩구리 쿠루트였다. 마야는 쿠루트가 귀뚜라미 이피와 대화를 나눌 때 엿들었고, 쿠루트가 뒤집어져 버둥거릴 때 다시 똑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다. 마야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쿠르트 씨, 이봐요, 쿠르트 씨. 금속 광택이 나는 쿠루트가 다시 한번 부르릉을 내렸다. 틀림없는 쿠루트였다. 어르신, 길을 비켜라. 마야가 외쳤다. 쿠르트 씨, 난 당신 길을 막고 있지 않아요. 당신 위에 매달려 있다고요. 거미한테 붙잡혔어요. 쿠루트가 물었다. 아니, 당신 대건제 누구요? 이거 참 난 어딜 가든 유명하단 말이야. 당신도 그거 인정하죠? 나예요? 꿀벌 마야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제발요. 마야? 마야라고? 아, 기억나요. 우리 몇 주 전에 처음 만났죠. 아니, 이는 그나저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군요. 나도 인정해요. 당신이 내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마침 시간이 좀 있으니 도와주죠. 아, 고마운 쿠르트씨. 이 줄 좀 끊어줄 수 있어요? 쿠루트는 손으로 울룩불룩 튀어나온 팔 근육을 툭툭 쳐보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줄을 끊을 수 있냐고요? 아니, 지금 날 놀리는 거요? 이거 봐요, 아가씨. 내 팔은 강철이나 다름없어요. 힘이라 하면 날 당할 자가 없다고요. 난 워낙 어마어마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거미줄 따윈 거들 떠보지도 않아요. 자,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잘 봐요. 쿠루트가 블랙베리 나뭇잎 위로 기어오르더니 마야가 매달려 있는 거미줄을 꼭 잡고 잎사귀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거미줄이 끊어지면서 마야와 쿠루트가 땅 위로 굴러떨어졌다. 쿠루트가 말했다. 이건 시작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이제 보니 당신 온 몸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가엾기도 해라. 얼굴은 또 얼마나 창백하고 죽은 얼굴인지. 죽은 걸 겁낼 필요는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나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야 한다고요. 자, 이제
당신을 완전히 풀어주리다. 마야는 기쁨의 눈물만 줄줄 흘릴 뿐 말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되리라. 햇빛 속으로 날아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어디로든 갈 수 있으리라. 순간 마야는 제 머리 위로 거미가 블랙베리 덩굴을 타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마야가 소리를 질렀다. 크루트씨, 거미가 와요. 그러나 크루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워낙 힘이 장사라 어찌 보면 웃는 게 당연했다. 크루트가 태연하게 말했다. 두고 봐요. 곧 생각을 바꿀 테니. 그러나 크루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위에서 성난 거미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도둑이야! 누구 나 좀 도와줘요! 누가 내 먹이를 훔쳐간다고요! 야, 너 지금 내 먹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뻔뻔스러운 뚱보 녀석아! 크루트가 대꾸했다.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요. 거미 부인 내가 친구랑 얘기도 못해요. 내 비를 한 번 더 거슬렸다간 당신 거미줄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테니 알아서 해요. 해? 왜 갑자기 그렇게 꿀 먹는 병아리가 되셨나? 거미가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졌어요. 크루트가 말했다. 자자, 난 이기고 지는 데엔 관심이 없으니 썩 꺼져요. 거미는 증오가 이글거리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크루트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제 거미줄을 올려다보며 잠시 득실을 따지는 듯했다. 마침내 거미는 천천히 돌아서서 혼자 욕을 해댔다. 크루트의 몸을 감싼 갑옷이 워낙 단단해서 욕뿐만 아니라 거미가 아무리 깨물고 찔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거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마구 화를 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른 곤충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거미줄이 내다 보이는 마른 잎사귀 뒤로 가 몸을 숨겼다. 그 사이 마야는 거미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크루트가 거미줄을 끊고 날개와 팔다리를 떼어내준 덕분이었다. 나머지는 마야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마야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몸단장을 했다. 마야의 동작은 아주 느렸다. 두려움에 몸과 마음이 워낙 지친 데다 아직도 몸을 덜덜 떨었기 때문이다. 크루트가 말했다. 잊어버려야 해요. 잊어버려야 해요. 잊어버려야 떨리는 것도 멋어요. 어디 날 수 있는 한 번 더 시험해 보구려. 마야는 나지막히 붕붕 소리를 내며 가뿐히 날아올랐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다행히 팔다리도 다친 데 없이 모두 성한 것 같았다. 마야는 제스민 덤불로 천천히 날아올라가 달콤한 꿀을 마음껏 마셨다. 꿀은 얼마든지 있었다. 잠시 뒤 마야는 다시 크루트에게로 내려왔다. 크루트는 그 사이 블랙베리 덩굴을 떠나 숲속 사이에 앉아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유를 되찾은 마야의 목소리는 행복에 푹 젖어 있었다. 크루트가 대꾸했다. 아함,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하지만 난 남을 돕는 게 일상이라서. 자, 이제 그만 따라가 보구려. 오늘 저녁엔 일찍 자는 게 좋을 거예요. 집까지 멀어요? 마야가 대답했다. 아니요, 몇 분이면 돼요. 저기 너도밤 나무 숲에 살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크루트 씨. 영원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안녕.